지난 시간에 했던 입체도형 퀴즈의 문제를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칠면체인 것은 이라는 말은 면의 개수가 7개이다 라는 말이죠. 면의 개수가 7개이다. 자, 그럼 사각기둥은 면의 개수가 6개. 그리고 사각뿔대도 6개. 그 다음에 오각뿔대는 7개. 육각기둥은 8개. 칠각뿔은 8개가 돼서 면의 개수가 7개인 거는 오각뿔대가 된다. 자, 2번 문제. 칠각뿔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2개 고르면, 자, 먼저 면의 개수는 칠각뿔대라고 하는 것은 밑면의 모양이 칠각형이다. 그러니까 옆면에 7개가 있을 거고 위아래로 밑면이 2개 있으니까 9개가 맞다. 자, 그 다음에 밑면은 서로 합동이다. 자, 얘는 N각기둥에 대한 설명이죠. 자, N각뿔대는 합동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틀렸고, 자, 꼭지점의 개수는 2n개였다. N각뿔대 같은 경우에는 2n개였기 때문에 지금 N이 7이다. 그래서 14가 되겠죠. 그래서 14개. 자, 모서리의 개수는 3n개였다. 그러니까 7을 대입을 하면 21개가 된다. 자, 그 다음에 옆면의 모양은 모두 사다리꼴이다. 맞죠? 자, N각뿔대는 옆면의 모양이 사다리꼴이 됐다. 그래서 5번, 1번이 정답이다. 다음 중 각뿔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정답은 2개. 자, 두 밑면은 서로 평행하다. 평행한 거 맞죠? 합동은 아니지만 평행하다. 자, 옆면은 등변 사다리꼴이다. 자, 등변이 빠져야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밑면은 합동이다. 이것은 N각기둥에 대한 설명이다. 자, N각뿔대의 면의 개수는 N 플러스 2개. 자, 옆면에 N개가 있고 밑면이 각각 1개 해서 N 플러스 2가 맞고, 자, 모서리의 개수는 옆면에 N개, 밑면에 각각 N개씩 해서 3N개가 맞다. 그래서 정답은 1번, 4번이 된다. 자, 5번 밑면에 수직으로 자른 단면은 어떻게? 우리가 회전체를 생각했을 때 앞에서 바라본 모양. 밑면의 수직이라는 말은 밑면이 이렇게 있을 때 수직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앞에서 바라본 모양을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앞에서 바라봤을 때는 사다리꼴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각뿔대의 형태에 따라서 삼각형이 되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5번은 오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N각뿔대가 십면체일 때, 십면체라고 하는 것은 면의 개수가 10개이다. 근데 N각뿔대 같은 경우에는 면의 개수가 N 플러스 2개였다. 자, 그러면 N 플러스 2가 10이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N은 8이 된다. 즉, 팔각뿔대를 물어보고 있는 거다. 자, 팔각뿔대. 자, 그랬을 때 팔각뿔대의 옆면의 개수는 8개가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8개가 된다. 자, 그 다음에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다면체를 구하여라. 자, 11면체이다 라는 건 면의 개수가 11개. 자, 그러면 다면체의 모양에 따라 분류했을 때 N각기둥, N각뿔, N각뿔대가 있었다. 자, 지금 면의 개수, N각기둥이랑 N각뿔대 같은 경우에는 N 플러스 2가 된다. 그리고 N각뿔 같은 경우에는 N 플러스 1이 됐었다. 그래서 면의 개수가 11개인 경우 N각기둥 같은 경우에는 N이 9가 되고 N이 9가 되고 N각뿔 같은 경우에는 N이 10이 된다. 즉 국악기둥, 국악뿔대 또는 십각뿔이 된다라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은 세 개 중에 어떤 건지 계속 찾아보도록 할게요. 자, 두 밑면은 서로 평행하지만 합동은 아니다. 자, 지금 합동이 되는 것은 N각기둥이죠. 그러니까 얘는 탈락이 된다. 자, 그 다음에 중요한 단서. 옆면은 사다리꼴이다. 자, 옆면이 사다리꼴인 것은 N각기둥이었다. 그러니까 정답은 여기에서 다 나오게 되겠죠? 정답은 국악뿔대가 된다. 문제를 같이 볼게요. 자, 이 도형이 주어져 있을 때 정다면체가 아닌 이유를 설명하여라 인데요. 자, 정다면체의 조건은 2가지가 있었다. 첫 번째, 합동인
정다각형이어야 하고, 자, 그 다음에 꼭지점, 한 꼭지점에 모인 면의 개수. 개수가 같아야 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첫 번째 조건을 만족하는지 볼게요. 자, 첫 번째 조건은 자, 5개의 정삼각형으로 이루어진 2개의 도형이 붙여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모든 도형이 정삼각형인 합동인 도형이라는 것은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럼 1번 조건은 만족한다라는 것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2번 조건을 만족하는지 볼게요. 자, 꼭지점 O에서 모이는 면의 개수를 세어봤을 때, 자, 뒤에 지금 2개의 면이 있고, 앞에 하나, 둘, 3개의 면이 있다. 그래서 5개의 면이 모이게 되는데, 자, 이 꼭지점을 보도록 할게요. 꼭지점 B를 보게 되면 4개와 면이 만나게 됩니다. 자, 꼭지점 C도 한번 살펴보면 꼭지점 C도 하나, 둘, 셋, 넷, 4개와 모이게 되는데요. 자, 정다면체가 되기 위해서는 각 꼭지점에 모이는 면의 개수가 전부 같아야 하는데 지금 전부 같지 않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정다면체가 되기 위한 조건 2번을 만족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정다면체가 아니다. 자, 7번 문제 같이 보도록 할게요. 7번 문제는 어려웠는데요. 자, 보면은 이렇게 조건이 주어져 있을 때, 자, 보기 1, 2, 3, 4, 5를 보도록 할게요. 보기를 봤을 때 꼭지점의 개수, 모서리의 개수, 면의 개수를 각각 찾아보도록 할게요. 자, 1번 모서리의 개수, 정사면체 같은 경우에는 4개, V는 4개. 자, 2는 6개, 면의 개수 F는 4개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2번 정육면체 같은 경우에 V 꼭지점의 개수는 8개, 그 다음에 모서리의 개수는 12개, 면의 개수는 6개가 된다. 그 다음에 3번 정팔면체 꼭지점의 개수는 6개, 모서리의 개수는 12개, 면의 개수는 8개가 된다. 자, 이렇게 보기 5개에 있는 것을 모두 구해보면 되는데, 자, 선생님 일단 1, 2, 3번을 먼저 해보도록 할게요. 자, 조건을 만족하는지 3V는 2이다 라고 했을 때 1번 보기 3V 12개, 그 다음에 2는 12개 만족하네요. 두 번째 2F는 8은 자, 2는 6이 된다. 여기서 만족하지 않죠? 그래서 1번은 틀렸고, 자, 두 번째 3V 24는 2는 24. 얘도 만족을 하네요. 두 번째 2F 12는 12가 된다. 자, 얘가 만족을 하네. 그러면 정답은 2번이라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도 보기 4번, 5번까지는 계산해보지 않았어요. 해서 하나하나 해봤을 때 정답이 이미 나왔기 때문에 다른 보기는 해볼 필요가 없다. 자, 그 다음에 8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정다면체이다. 정다면체 5가지밖에 없죠. 자, 그 다음에 각 면은 합동인 정삼각형이다 라는 조건을 보면 되겠죠. 자, 정삼각형이 되는 것은 정사면체, 정팔면체, 정이십면체가 된다. 자, 그러면 셋 중에 하나가 되겠죠? 그랬을 때 한 꼭지점에 모이는 면의 개수가 5개이다. 자, 정사면체는 한 꼭지점에 모이는 개수가 3개가 됐었고, 정팔면체는 한 꼭지점에 모이는 개수가 4개가 됐었고, 정이십면체가 5개가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정이십면체가 된다. 자, 그럼 9번 다음 그림과 같은 전개도로 만들어지는 정다면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전개도를 봤을 때 면의 모양이 정사각형이다. 그러니까 이 정다면체가 정육면체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자, 그러면 정육면체를 그려볼게요. 정육면체를 이렇게 그렸을 때 자, 꼭지점을 표시해 보도록 할게요. 자, 얘를 밑면이라고 생각을 하면 자, 얘도 하나의 밑면이 되는 거다. 자, 그러면 C, D, N, K라고 놓게 되면 그 위에 올라오는 면, 옆면이 J,
I, D, E, H. 그 다음에 여기가 G가 되겠죠? 그 다음에 B, A. 그 다음에 M, L. 그 다음에 F가 된다. 자, 그러면 보기 1번. 꼭지점 A와 겹치는 점은 NI가 아니라 MI가 된다. 그래서 정답은 1번. 자, 나머지 보도록 할게요. A, B, C, N과 K, D, E, J는 양 옆에 있는 옆면이죠. 그러니까 평행한 거 맞고. 자, 모서리 BC와 모서리 GH는 만난다. 맞죠? 지금 BC와 GH. 그 다음에 입체 도형의 모서리의 개수는 12개이다. 정육면체이니까 12개 맞죠? 그 다음에 각 면이 모두 합동인 정사각형이고 각 꼭지점에 모인 면의 개수는 3개이다. 자, 얘는 정다면체의 정의가 되겠죠? 그래서 맞는 말이다. 이제 10번을 보도록 할게요. 자, 1회전 시켰을 때 생기는 회전체를 만드는 건데요. 마찬가지로 선대칭 도형을 그려보면 되겠죠. 자, 지금 회전축이 기울어져 있어서 여러분들이 헷갈렸던 것 같아요. 그러면 쪼개서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AC가 있을 때 먼저 삼각형 ADC를 먼저 회전시켜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반대쪽으로도 똑같이 거리가 똑같게 선대칭 도형을 그려주면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입체 도형이 만들어질 겁니다. 그러면 또 반대로 원래 이렇게 A, B, C 삼각형이 있었죠? 그럼 마찬가지로 선대칭 도형을 겹쳐서 그려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입체 도형이 만들어지고 그러면 우리가 전체 만들어지는 입체 도형을 표시를 해보면 이런 식으로 3번 형태의 회전체가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13번 문제도 잠깐 보도록 할게요. 13번 문제 1번에 수직인 평면으로 잘랐을 때 생기는 가장 큰 단면의 넓이를 구하는 건데 일단 회전체를 먼저 그려보면 되겠죠. 회전체는 사다리꼴을 회전시킨 거기 때문에 원뿔대가 만들어진다. 이렇게. 자, 그럼 회전축도 표시를 해보도록 할게요. 이런 식으로 표시를 했을 때 자, 가장 큰 단면은 어디야? 요 밑면. 이 밑면이 되겠죠? 자, 수직으로 자른 건 위에서 바라본 모습이고 그거는 항상 원이 된다라고 했었어요. 그러니까 요 가장 아래에 있는 면이 가장 큰 단면이 된다. 자, 두 번째로 회전축을 포함하는 것은 앞에서 바라본 단면이다. 앞에서 바라봤을 때 원뿔대는 사다리꼴이 됐었다. 자, 근데 문제 제대로 안 읽은 친구들 이 사다리꼴의 넓이를 구해서 많이 틀렸어요. 자, 평면을 잘랐을 때 생기는 단면이에요. 그럼 어때? 원뿔대를 앞에서 바라본 모양이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지고 사다리꼴이 길이가 12가 아니라 12 더하기 12가 돼서 24가 되고 8 더하기 8이 돼서 16이 되는 거다. 자, 그러면 구할 수 있겠죠?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학습하도록 할게요.